안녕하세요. 친절한과학쌤 형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기권 그리고 수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나머지 세 개가 더 있어요. 자, 직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세 가지 알아보고 나서 뭘 하느냐? 자, 저번 시간에 있었던 두 개를 합쳐서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118쪽이 되겠네요. 자, 먼저 직권입니다. 직권이라고 해서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영역이다. 그리고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적혀 있는데 직권 뭐 어려울 거 없죠. 땅 지자를 쓰는 거죠. 땅이에요, 땅. 지구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죠.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부터 깊이 6,400km까지의 영역이다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6,400km 밑에는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자, 지구 반지름이. 그래서 6,400km 밑에는 없는 거죠. 네, 지구 중심까지, 지표면부터 지구 중심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게 다 직권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자, 지진파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그냥 깊이에 따라서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깊이에 따라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한다. 우리 중학교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다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직권의 역할이에요. 역할을 보자면, 자,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땅을 제공하죠. 그리고 물질들도 공급을 한다. 또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뭐 지각이라고 하면 대륙지각이 있고 지각을 봤을 때 그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어요. 그리고 해양지각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이 둘 사이의 온도가 달라. 뭐 대륙은 좀 더 빨리 데워지고 물이 있는 이 해양지각 쪽은 좀 덜 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순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뭐 뜨거운 곳이 있고 덜 뜨거운 곳이 있으면 물도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형의 모양에 따라서 바닷물에 흐르는 이 길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지표의 풍화, 침식,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이 염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다 우리 책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네들이죠. 자, 이 4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18쪽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네요. 자, 제일 중앙에 뭐가 있나요? 지구 중심에는 내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는 외핵, 그 바깥쪽에는 멘틀이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는 지각이 있죠. 그리고 이 지각이라는 건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대륙지각, 그리고 해양지각이에요.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눈다. 자, 대륙지각은 말 그대로 대륙이 있는 곳이고, 해양지각은 바닷물 밑에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각.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 지구 가장 바깥쪽 부분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있고요. 자, 고체 상태를 고체 상태이다. 또한 대륙지각, 해양지각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 빨간색으로 친 거예요. 자, 두께는 해양지각보다 대륙지각이 더 두껍다. 자, 대륙지각 보면 두께가 이만큼이나 돼요. 해양지각은 아주 얇죠. 바닷물 빼고 해양지각은 거의 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크다. 하지만 밀도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자,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다.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둘이 이렇게 만나면 해양지각이 밑으로 깔려요. 왜냐하면 얘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께, 밀도 이런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멘틀 볼게요. 자,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거의 대부분이 멘틀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지각은 엄청나게 얇고요. 엄청 얇아요. 그리고 외핵, 내핵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멘틀이 가장 크죠. 네, 멘틀은 아주 부피가 크고요. 자, 대류가 일어나서 내부의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한다 적혀 있는데, 자, 대류가 일어나요. 자, 대류라는 거는 우리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얘는 직권인데 어떻게 대류가 일어나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멘틀이라는 애는, 부분 용융되어 있다고. 자, 부분 용융되어 있다. 용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부분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액체처럼. 자, 이거 분명 고체예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부분 액체처럼 녹아 있어서 얘네들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이 암석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1년에 몇 센치씩 막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류라는 게 일어난다. 자, 대류가 일어나려면 이 안쪽과 바깥쪽에 온도 차이만 있으면 대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멘틀에서는 막 이 땅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부의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된다. 그래서 이 안에 외핵에서 뜨겁게 달궈놓은 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직권을 뭐 흔들거나, 그래서 이 안쪽에 외핵 쪽에 있던 열이 바깥 지각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지표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멘틀은 부피가 매우 크고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멘틀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자, 마지막 핵이에요. 자, 지각 멘틀과 가운데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은 내핵과 외핵으로 나누는 거죠. 가장 안쪽에 내핵, 그 바깥쪽은 외핵이에요. 자, 근데 외핵은 액체 상태래요. 엄청 중요하죠. 자, 지각은 고체, 멘틀은 부분 용융되어 있는 고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요. 자, 얘네들이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요. 무거운 암석,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그게 녹아있는 상태로 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다. 그리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무거운 원소예요. 밀도가 크다. 이 핵이 멘틀 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는 거고요. 자,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철, 니켈, 금속이죠. 자, 금속 원소가 외핵에서 막 대류가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인다고 해봐. 자, 외핵에서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막 움직이니까 이로 인해서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있죠. 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이 자기장이 막아주기도 하고요. 무튼 이 자기장을 만드는 게 외핵에 있는 철과 니켈이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생물권입니다. 자, 생물권.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기권, 수권, 직권에 골고루 분포를 한다. 자, 오늘 생각해봐요. 생물권.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체요.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죠. 자, 얘네들은 기권에 분포를 하기도 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혹은 수권에 분포도 해요. 물속에서 사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직권에 분포를 해요. 저도 직권에서 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물권은 다양한 권에 분포한다. 자, 생물권부터는 내용이 좀 적어요. 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미생물 모두 다 포함해서 생물권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 유기물, 미생물 모르면 그냥 검색하면 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 유기물, 미생물 다 생물권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자, 아직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생명체가. 그래서 이런 생물권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 말은 자, 직권, 기권, 수권, 외권 등등등이 있는데 자, 생물권이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거죠. 그쵸? 자, 생물들이 나타나기 전에 뭐 인간, 공룡 막 이것저것 있을 건데 이런 생물들이 나타나기 전에 일단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지각이 먼저 자, 이런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인류의 조상 뭐 유인원들도 있고요, 공룡도 있고요, 뭐 벌레, 나무 뭐 이것저것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쿵쿵 부딪히면서 지구가 생겼을 거예요. 원시지구. 지구에는 직권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직권이 있을 거고요. 대기가 생기면서 기권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수권이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우주랑 접해 있으니까 외권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생물권은 없었을 것이다. 온도가 좀 내려가면서 생물권이 생겨났을 거니까 자, 생물권이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자, 토양 속 미생물들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자, 생물권이 1에 1에 해서 직권을 변화시킨다. 또한 생물이 광합성 호흡하는 과정에서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킨다. 자, 생물권에 뭐 이런 미생물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직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이 광합성이나 호흡을 하면서 기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생물권이 기권, 수권, 직권 뭐 여기저기에 분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분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도 시키는구나.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권 보도록 할게요. 자, 외권. 뭐 바깥 외, 그러니까 지구 밖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정확히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가 기권이죠. 그거 넘어가면 다 외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외권,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이다. 그리고 태양, 달 등을 포함한다.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요. 수, 금, 화, 목, 토, 천, 해 등등등 여러 가지 행성 그리고 운석 뭐 이것저것 많겠네요. 자, 그러면 자, 외권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요. 먼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되며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킨다. 대기라는 건 이제 기권이죠. 자, 공기를 순환시키려면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 온도 변화를 일으키려면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대기, 해수 순환이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 이 태양 에너지는 외권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자, 지구와 우주 공간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지만 운석 외에는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 이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외권이랑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기는 해요. 태양 에너지 받아오고요.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어요. 물질의 이동은 운석밖에 없죠. 그쵸?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물질은 운석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지구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요? 자, 외핵에 있는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이나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한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호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선생님 우주선이 뭔가요? 우주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선? 아니죠. 자, 여기 말하는 우주선이라는 건 자, 여기 들어가는 선이라는 건 레이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 그래서 우주선 뭐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뭐 이런 선 있죠.
빛의 일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주선이라는 건 우주에서 오는 빛인데 유해한 빛, 에너지가 되게 큰 빛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차단해 준다. 지구 자기장이 차단을 해 주는구나. 지구 자기장에서 이거를 막 차단하면서 뭔가 번쩍번쩍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로라거든요. 아무튼 외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책 119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자, 기권과 생물권, 혹은 기권과 수권과 직권,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여기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글들은 꼭 확인을 하세요. 지금 따로 짚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책에 적혀 있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각 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해요. 주고받고, 형태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변하기도 하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알아볼게요. 자, 바다가 있어. 바다, 수권이죠. 자, 수권의 형태로 있던 물이 증발을 했어요. 수증기가 됐어요. 그래서 막 수증기가 올라가요. 기체가 됐으니까 이건 기권으로 바뀐 거죠. 자, 기권으로 이동을 했어요. 물질이 변한 거죠. 물질의 순환이라고 했는데, 자, 이 기권 올라갔다가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면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순환을 하죠. 자, 물질이 순환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 액체인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자, 이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인 구름으로 바뀌려면, 차가워져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즉,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다 적혀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 자,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다 무시하고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다 무시하고요. 자, 물질 순환, 에너지 교환 일어난다. 암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은 각 권 내에서도 일어나고 혹은 다른 권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같은 권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다른 권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기도 한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5개 가져왔어요. 자, 5가지 예를 한번 가져왔어요. 자,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이걸 잘 찾을 수 있어야 시험을 잘 볼 텐데. 자, 먼저 바람과 해류가 눈에 띄네요. 그쵸? 자,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무슨 권? 네, 기권이죠.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해류라는 건 바닷물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즉,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산화탄소가 눈에 들어오죠? 기체. 그리고 식물이 눈에 들어오네요. 즉,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와 식물, 즉, 기권과 생물권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의 상호작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해저에서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진 해일은 쓰나미 말하는 거예요. 쓰나미. 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자, 바닷물 밑에 있는 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지각 변동. 땅이 흔들려서 지진 해일, 즉 쓰나미가 일어난다. 직권이고요. 얘는 수권이죠. 자, 해저에 있는, 해저라고 했으니까 바닷물 밑에 있는 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난다.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다음, 자,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의 풍화를 일으킨다.
자, 식물 나오니까 일단 생물권 들어가겠죠. 생물권, 그리고 암석의 풍화라고 했으니까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자,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자격과 해식 동굴이 형성된다. 자, 파도의 침식작용. 바닷물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땅을 깎는 거죠. 이거 너무 쉽네요. 자,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책 11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들 책 119페이지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11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확인하기. 자, 첫 번째, 기권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은 어디입니까? 기권. 저번 주에 했던 건데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 기권하고 수권 했었죠. 자, 층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었고요. 일교차에 대해서 언급한 권이 하나가 있어요. 네, 열권입니다. 열권. 자, 두 번째, 석회동굴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군들 사이의 작용인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석회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이 석회암 지대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틈을 파고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동굴을 만들거든요. 즉 지하수가 들어가니까 수권이 있어야겠고요. 이런 동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권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구에 오존층이 없다면 기권의 층상구조는 어떻게 나타날까? 자, 오존층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부터 약간 수정할게요. 아예 오존이 없다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오존층, 오존은 어디에 있나요? 기권에서도 성층권에 있죠. 성층권에 오존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외선이 그냥 내려와서 사람들 피부암도 많이 걸리고요. 얼굴도 금방 새까매지고요. 주름, 기미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때 그거 말고 기권의 층상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자, 기본적으로 층상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륙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즉 성층권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층권을 지우게 된다면 자,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요. 중간권 역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죠. 즉 이걸 쭉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오존이 없다면 자, 오존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오존이 없다면 그런 영향이 없죠. 자외선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 약간 해석을 해보자면 이 열권은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죠.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 밑에 중간권 아래쪽으로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 표면으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온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성층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거를 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존층이 없다면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높아지는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즉, 그냥 2단계로 보는 거예요. 지표로부터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10권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차 고사 시험 범위가 다 끝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하죠?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 반 친구들밖에 못 봐가지고 다른 친구들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마스크 다 쓰고 이만큼 눈밖에 안 보이겠지만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 8주차 영상을 올리긴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뭐 힌트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질문한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질문 모음에 대해서 질문을 모아서 영상 한 번 더 만들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